미디어가 전하는 이슈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팩트체크까지 바로 보고 뒤집어 보고 꼭꼭 씹어보기 위한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네, 한 주간 있었던 뉴스들 가운데 사실 확인이 필요한 뉴스를 팩트체크해봅니다. 팩트체크 전문 미디어죠. 뉴스톱의 송영훈 팩트체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 정부가 6.17 또 부동산 대책을 네. 내놓았습니다. 이번 정부 들어서 21번째 나온 부동산 대책인데요. 네. 이에 앞서서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어요. 네. 세입자를 보호한다. 이런 취지인데 네. 임대료뿐만 아니라 임대 기간까지도 제한을 둬서 좀 논란이 뜨겁습니다. 네, 네. 그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택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인데요. 네. 여기 보면은 이거에 대해서 전세 무한 연장법이다. 재산권을 침해했다. 사회주의 발상이다. 이런 비난이 일부 언론은 물론 그 소셜 미디어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 중에 몇 가지를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네. 네, 먼저 첫 번째. 네. 세입자가 원하면 전월세 무한 연장이 가능하다는 건데요. 개정안에 시설되는 6조 1항이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계약 갱신을 요구할 경우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현행법은 집주인이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에서 한 달 전까지 기간 동안에 그 재계약하지 않겠다 의사를 알리지 않을 경우에는 무조건 자동 재계약이었는데요. 예, 이게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재계약 못하겠다 나가달라는 표현을 2개월 전까지만 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행은 주체가 집주인이 네네. 집주인이 계약이 끝나기 전 6개월 전부터 네. 2달 전까지 그렇지, 네. 뭐 아무 말 없으면은 사실은 뭐 집주인 나가라 이런 얘기 안 하면 그냥 자동 그렇죠. 갱신이고 네네. 좀 집을 비워주세요 이렇게 네. 하면은 다시 집을 옮겨야 되는 네네.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 개정안은 주체가 집주인이 아니라 네네. 세입자가 네. 저 좀 전세나 월세를 더 연장할게요. 네. 이렇게 하면 네. 집주인은 그냥 네. 연장해 줘야 되는 거고 네네. 세입자가 저 나갈게요. 그러면은 내보낼 수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거고. 네. 이게 집주인이 좌지우지 못하게 되는 거고 네네. 세입자 위주로 요거를 좀 바뀌는 거네요. 네, 이게 표현이 계약 갱신 청구권이 이제 세입자한테 간다는 건데요. 네. 예, 말씀하신 그 내용이고요. 현재까지는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했는데 이제 개정안이 적용이 되면 네. 예, 세입자가 더 살고 싶다고 하면 집주인이 거절할 수 없게 한 거죠. 네.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집주인이 좀 더 비중이 컸던 법안인데 네. 예, 새로 발의한 법은 세입자의 권리 좀 더 강화된 그런 법안입니다. 이래서 세입자가 안 나가겠다고 하면 네. 무제한으로 그냥 계속 연장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논란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예, 예외 조항을 또 뒀는데요. 네. 이 세입자가 좀 더 이제 권한이 커지긴 했지만 집주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8가지 단서 조항을 넣었습니다. 단서가 있어요. 예, 예. 8가지가 임대인 실거주 목적, 그러니까 집주인 들어오는 거죠. 예, 그다음에 임대료 연체, 네. 거짓, 부정, 전단에 이제 재임대하는 거예요. 네. 예, 그다음에 파손, 철거, 재건축 등인데 뭐 재건축이나 집주인 실거주 이런 건 그뭐 확인이 되는 건데 나머지 부분들 중에는 네. 예를 들어서 파손의 경우 애매하거든요. 파손의 기준을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그래서 제가 벽에 못질을 하다가 벽이 조금 파손됐다. 혹은 벽지리가 좀 많이 뜯어졌다. 네. 아니면 곰팡이가 많이 피었다 이랬을 때 네. 서로 분쟁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건 파손이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파손이다 하겠지만 세입자는 이거 어쩔 수 없는 거다. 파손 아니다. 이러면 분쟁이 생기겠죠. 이런 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없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상황이 생기면 또 분쟁이 생기고 서로 조정을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박주민 의원 쪽 이 법안을 대표 발의했죠. 박주민 의원 쪽에서는 이거 뭐 정당한 재산권 행사, 집주인 행사를 그렇죠. 막는 거 아니에요? 네네. 라는 그 지적에 대해서 아니다. 네. 사실 이러한 8가지 단서 조항이 있고 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겪어본 일이어서 경험담. 예, 에어컨이 투인원이면 거실 안방에도 이제 배수 구멍을 뚫을 경우가 그렇죠. 있는데 이럴 경우 다 연락을 하고 허락받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거 왜냐면 벽에 구멍이 뚫어야 되는 예, 거니까. 나중에 이게 필요해서 했지만 얘기 안 하고 했다 파손이라고 그러면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또 집주인 입장에서 그럴 때, 이 더위에 에어컨 설치하겠다는데, 아니요, 벽에 절대 구멍 뚫으면 안 됩니다. 이럴 수 없잖아요. 근데 그런 분도 있다고 듣긴 들었습니다. 그런 분도 네, 있대요? 파손이라고. 그럼 이때는 집주인 입장에서는 전세 연장이 안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 이유로 할 수 있는 거죠. 나는 이거 용납 못한다. 우리 집은 절대. 네. 이렇기 때문에 무조건 집주인의 어떤 재산권 행사를 막는 법안은 아니다. 네. 그래서 뭐
박의원실에서도 뭐 임대인의 갱신거절권 명백히 들어가 있다. 네. 그다음에 오히려 세입자 단체 쪽에서는 이게 너무 애매한 거 아니냐, 미흡하다고 지적하는 그런 컴플레인도 있었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렇군요. 자, 다음은 이 전월세금 인상에 대한 부분인데 이 집주인이 전월세금도 마음대로 못 올리냐? 이 주장입니다. 네. 네. 우선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보증금 5% 이하만 증액이 가능합니다. 5% 이하. 네, 기준이 정해졌고요. 네. 근데 이게 매년 2년에 한번 갱신하는데 보통 네. 2년이 아니고 매년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2년 내에 재계약을 한다면 10%까지 가능한 거죠. 근데 이제 매년 해야 돼요. 5%하고 또 하고. 한 번에 10%는 안 되고. 그렇군요. 예, 그렇게 단축을 했고요. 개정안 7조 보면 약정한 차임 또는 보증금의 5% 이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대로 증액 또는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최근에 부동산 아파트 값이 급등하면 갑자기 확 올라버리면 집주인들이 주변에 다 이렇게 올랐으니까 그만큼 올리든지 네. 아니면 나가라. 이것 제가 네. 겪은 일인데 하시는 분이 제가 새로 살던 집을 사서 들어와서는 바로 계약하자마자 다음날 이거를 그 당시 제가 감당할 수 있는 게 예를 들어서 뭐 총 전세금의 한 20%까지 감당할 수 있는 정도라면 네. 자그마치 40% 올리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원래 매매가의 거의 90%가 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할 거니까 못하면 나가라고 그래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는 그런 관행은 통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원래 2년에 한 번씩 계약을 갱신할 때 보증금을 인상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기간을 줄인 것은 어떻게 임대인, 집주인을 그렇죠. 배려한 건가요? 네네. 그러니까 5%가 작을 수 있으니까 그 대신 매년 할 수 있는데 또 그것도 2년에 한 번 올리면 부담이 되니까 매년 5%씩 계속 올리라는 얘기죠. 할 수 있다면. 네. 개정안이 또 물가 또는 그 밖에 경제적 사정의 변동이 있을 때 뭐 네. 인근 유사지역 주택의 임대 조건에 비추어서 차임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 그러니까 많이 올랐을 때 얘기죠. 네. 그다음에 또 임차 주택과 부대시설 및 부지의 가격에 또 현저한 변동이 있을 때 이런 조건들을 다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막 올릴 수는 없는 거죠. 그냥. 그러네요. 네. 이게 세입자 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큰 보호 조치가 될 것 같아요. 네. 네. 하지만 반대로 집주인 입장에서는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쓰셨더라고요. 집주인 입장에서 보증금을 올리기 시작하면 사실 제일 바라는 건 한 100억쯤일 거다. 그렇겠죠. 근데 누가 그렇게 올리냐. 근데 네. 결국에 그러니까 그게 집주인 개인의 의견이라기보다는 네. 어떤 시세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 시장의 가격에 맞춰서 그렇죠. 네. 이 전세값 또는 이 보증금을 올리는 것인데 이걸 그냥 무턱대고 상한을 5%라고 막아놓으면 이건 사실은 좀 재산권 행사를 막는 부분도 있지 않나 이런 주장도 있으시던데 어쨌든 요 사항에 대해서는 좀 절반의 네, 예. 팩트체크, 절반의 그렇게 진실 진실로 정도로. 봐요. 네. 자, 마지막으로 이 전월세금을 이렇게 뭐 5%만 올려라 이런 식으로 규제하는 거는 사회주의 나라에서나 가능한 거다라는 주장이 있었어요. 예,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거짓인데요. 네. 예, 서구 대부분 선진국 그리고 이제 뉴욕처럼 이렇게 많이 수요가 많은 지역에서는 다 임대차 안정화 대책이 다 있습니다. 네. 뭐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미국 같은 경우는 뭐 뉴욕, LA, 워싱턴 등 다 대도시를 중심으로 임대차 갱신, 공정 임대료, 분쟁 조정제도, 인상률 상한선 이런 체계를 갖춘 임대 안정화 정책이 다 시행되고 있습니다. 사회주가만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네요. 네. 요것은 거짓인 것으로. 네. 이제 오늘은 저희가 이렇게 논란이 됐던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에 대해서 크게 3가지 사항으로 팩트체크를 완료해 보았습니다. 일단 마지막. 이거는 뭐 사회주의 나라에서나 가능한 거지. 이거는 절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톱의 송영은 팩트체커였습니다.